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이태우입니다. 자, 간밤에 태풍이 영향권에 들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태풍이 동해 북부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아직까지는 태풍의 영향권에 있습니다만은 점심을 지나면서부터 점차 바람도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전까지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의 코로나19 현재 또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또 행성과 도교육청이 최근에 아이 키우기 좋은 행성 협력 사업 중 하나죠. 이 초등 돌봄 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살펴보고, 자, 또 원주 생명문화재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오늘 오전까지는 태풍 마이삭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또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침수 우려 지역과 붕괴 위험 지역에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사전 대피시켜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2차 유행이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가 코로나19의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에 또 다른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들은 방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연휴 계획을 세워달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부했습니다. 오늘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해서 원격 수업 전환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태풍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도내 모든 학교에 원격 수업 전환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해에 대비한 학생 안전의 확보와 학교 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학급학교에 긴급 안내를 내렸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어제 원주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108명인데요.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했군요. 이렇게 해서 누적 확진자 수가 이제 18명이 된 거죠. 네, 현재 원주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08명이고요. 어제를 기준으로 원주시의 코로나19 환자가 사용 가능한 예비 병상은 11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말까지 원주 의료원에 38개 병상이 추가 확보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원주 의료원의 응급실을 폐쇄하고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응급실 운영이 과부하 상태라고 했습니다. 현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중증 환자 4개 병상도 모두 이용 중인 상황인데요. 강원도는 중증 환자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해 강원대병원에 병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원주시는 생활치료센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병상이 부족한 응급 상황일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주민들과 협의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어제 진행된 원주시청 코로나19 상황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의료원 측에서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시급하다, 이런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무증상 및 경증 환자가 한 40% 되기 때문에 바로 일어난 사람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가 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십니다. 원주 의료원 응급실이 폐쇄됨으로 해서 세브란스 응급실의 운영이 심각하게 과부하가 걸렸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시급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응급실이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들을 간담해서 내용이 오갔습니다. 강원도 환자 발생 환자 중에 약 10%가
중증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원주의료원의 응급실을 폐쇄하고 또 기존의 환자들도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의치가 않은 상황인 것은 뭐 확실하고요. 이런 가운데 또 생활치료센터의 개원 필요성도 또 언급을 했군요. 자, 뭐 계속해서 며칠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15명이나 되고 있군요. 네, 원주 지역에서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5명이었는데요. 지난 1일 10명이 검사를 받아 현재는 15명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즉시 검사를 받도록 원주시는 촉구하고 있는데요.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처벌 방안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 15명 가운데 5명은 주소지가 파악돼 경찰과 함께 자택 방문 후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나머지 5명은 주소지 파악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 원주시에서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가운데 검사를 거부했다가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원주시청 코로나19 상황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이미 강원도랑 행정명령을 같이 내렸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의 지침을 내려주겠다고 그래서 정부 지침에 따를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협조를 좀 하지 않아서 추가 확진이나 대규모 확진으로 이어진 게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 독자적으로 고발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받은 122명의 명단 중에서 15명이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경찰과 함께 방문 검체 채취하는 것까지도 강구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원주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고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현재 시행되고 있죠. 처음에 이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한꺼번에 많은 그 확진자가 나올 때 정말 우려가 컸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진정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바로 이런 강화된 조치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원주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시설 업종별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콜센터나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 고위험 사업장 43곳에 대해서는 매일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감염병에 취약한 요양병원은 면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유흥시설이나 결혼식장 등 고위험 시설 340곳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실시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노래 연습장이나 PC방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매일 영업 중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난달 30일 영업 중인 한 곳을 단속해 현장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요. 실내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고요. 마스크를 턱이나 코에 걸쳐서 착용하는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마스크 착용인데요.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집단 감염을 막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유치원과 지적장애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씩 발생했지만 단 1명의 추가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지만 해당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탈 때부터 집에 갈 때까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네. 자,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라고 밖에 말을 못하겠군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네, 현행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초등돌봄 교실을요, 지자체 횡성군으로 이관을 운영하는 방안이 이 동네 처음으로 횡성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성사협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밀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횡성군과 도교육청이 최근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죠. 이 학교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이 쏠리는 사안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선 그 초등 돌봄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각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채용한 돌봄 전담사가 방과 후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방과 후 학교에서 마련된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인데요. 이 때문에 그 초등 돌봄교실 소식은 그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거나 초등 그 저학년 학부모들에게는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는 내용입니다. 행성군과 도교육청은 최근 아이 키우기 좋은 행성이라는 협력 사업을 위한 실무회를 가졌고요.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부터 행성군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간 마을 교육 공동체와 연계해서 초등 1, 2학년 돌봄교실을 교육청 소관에서 행성군으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학교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요. 지자체는 돌봄교실 운영 경비와 돌봄교사 채용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학교 돌봄의 역할을 학교 중심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해 나가자는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내에서는 자치단체가 학교 돌봄교실을 맡아서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도교육청이 학교 돌봄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겠다. 이런 협의 아니겠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일단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 내 초등학교 수는요 7만 5천 명가량입니다. 전체 학생 중에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저학년 맞벌이 가정이요 3만 7천여 명으로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돌봄은 불과 38.4%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고요.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춘천이라든가 원주, 강릉뿐만 아니라 군 단위의 읍지역 학교도 돌봄 수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을 학교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자치단체와 함께 극복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의도로 도교육청이 행성군에 하두를 던진 건데요. 학교 돌봄을 지자체에서 이관한 한 가지 좀 사례를 보면 지난해부터 서울 중구에서요. 3개 학교에서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 시설에 별도의 돌봄교실을 만들었고요. 프로그램과 그 아이들의 급식은 지역 내 기업의 후원과 기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돌봄 전담사 신분도 기존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소속이 변경됐습니다. 강원도도 춘천, 원주, 강릉에 각각 3개 학교에 100명씩 수용할 수 있는 강원형 돌봄센터 시범 운영을 검토하고 있어서 성사외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4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다 함께 돌봄센터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시대에 자치단체의 돌봄교실 이관 움직임은 더욱 공론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요. 강원도는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는 이제 이미 시행되는 곳이 몇 군데 있었군요. 네네. 자, 그런데 도교육청이요. 정말 춘천, 원주, 강릉도 아니고요. 횡성군을 이 돌봄교실 시범지역으로 제안했어요. 좀 어떤 이유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예, 행성군은 지난해부터 마을 교육 공동체를 준비해왔는데요. 이 사업은 지난 7월부터 공군면을 시장으로 이달부터 강림과 안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는 그 지역 내 아이들을 방과 후에는 마을 단위에서 보육과 교육을 맡아 돌보자는 의도로 준비가 됐는데요. 이런 점에서 현행 학교 돌봄을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한 돌봄으로 확대한 새로운 교육 모델이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런 면에서 행성군이 도내 처음으로 직접 돌봄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성에는 학교 돌봄 교실에 참여하고 싶어도 좀 수용 요건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교육청과 행성군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돌봄 교실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좀 이런 가운데 협의 내용이 또 어떻게 좀 결론이 날지 궁금한데,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횡성을 이관했을 때 운영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예, 일단은 그 도교육청이 행성군에 제안한 내용을 보면요.
돌봄교실 운영은 시범적으로 돌봄 수요가 많은 행성초라든가 성북초, 둔내초 등 3개 교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성초 돌봄교실 수용 비율은 81%이고요. 성북초는 64.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의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행성군과 손잡고 학계 운영해 보자는 겁니다. 돌봄교실은 학교별 3개 교실을 운영하고요. 총괄관리자 1명, 교실당 돌봄 전담사 2명, 돌봄 보안관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개 학교 그 운영 경비는 연간 15억 원가량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내년 중 이들 3개 학교 내 시설을 돌봄교실로 리모델링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에 시행 성과 등을 분석해서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성군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 도교육청이 제안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행성군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군요. 뭐 장단점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분명히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예, 행성군은 궁극적으로는 좀 돌봄교실의 역할을 맡아 운영하는 것에서 도교육청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방식과 상호 역할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교육청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돌봄교실 사업비를 행성군에서 떠맡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학교 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기보다는 학교 밖 돌봄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거점 센터를 신설해서 종합적인 보육과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면에서 도교육청과 시행 시기라든가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좁혀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과제가 있는데요. 현재 학교 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돌봄 전담사들의 돌봄교실에 자치단체 이관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돌봄 전담사들은 돌봄의 기능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건 돌봄의 민영화 수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돌봄교실이 지자체의 여건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고 공공의 기능이 쇠퇴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또 돌봄 전담사들의 신분도 현재 교육청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되면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봐야 되고 결코 돌봄교실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 행성군과 교육청의 그 논의 여부에 따라서 성사 여부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향후 좀 어떻게 전망이 가능할까요? 네, 돌봄교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맞벌이 가정 증가로 학부모 환경이 많이 변해 있는 상황이고요. 학교 내 돌봄교실의 수용률이 떨어지면서 사교육비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그 코로나 사태라든가 방학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의 경우 집이나 지역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역부족인 상황인데요.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그 지역 내 아동들의 그 방과 후 보육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무엇보다 그 학교는 일과 시간 중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을 하고요. 방과 후에는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는 강원형 돌봄 서비스 구축은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특히 학교 내 돌봄과 학교 밖 돌봄으로 이원화되고 있는 보육 시스템을 자치단체에서 거점센터의 역할을 맡는 건 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가장 기초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뿐만 아니고요. 지역사회와 기업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돌봄 전담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공공성 저하라든가 전담 교사들의 그 신분 문제, 운영 예산 부담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육아는 온 마을이 함께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그런 시스템, 그런 그 개념이 요즘 현대사회에서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아이돌봄 사업의 어떤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업 논의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생명문학제가 지난 1일부터 개최가 되었습니다. 올해 18번째고요. 매년 초가을마다 생명 존중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문학축제로 열렸습니다만 올해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좀 전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문인협회 정강호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원주 생명문학제, 이게 어떤 문학제인지 좀 취지하고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원주 생명문학제는 사람과 자연 모두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성찰을 문학적 표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하였습니다. 김성수 시인이 회장 임기 중에 시악산 생명문학제로 시작을 하였고, 지난해부터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가입의 취지를 살리고자 원주 생명문학제로 바꾸었습니다. 네. 이 원주 생명문학제는 원주 문인협회 회원과 전국 문인들이 참가하는 시화전을 비롯하여 생명문학 책자 발간, 그리고 신진 문인 발굴을 위한 생명문학상 공모전, 초청 강연, 이렇게 4가지 영역을 그 활동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정하고 이 장소가 문학제 열린 장소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처음에 계획은 시화전은 우리 매지리 연대 연못 둘레길에서 하고요. 네. 그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 및 출판 기념회, 또 초청 강연은 박정리 문학공원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서 실내 행사는 모두 취소가 되고 지금 전시회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시회만 하고 있군요. 네네. 그 전시회는 이 연수대학교 둘레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식으로 이제 개막식을 했고요. 네. 물론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하진 못하고 전시 설치 상태 확인하고 시민들이 감상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는 그러한 정도로 마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태풍도 지나가고 있고요. 네네. 또 다음 주 또 온답니다. 네. 야외 전시된 겁니까? 네. 야외 둘레길 데크로드에서 액자 대신에 현수막식으로 된 시화를 만들어서 예. 이런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끔 그래요? 그렇게 예. 조치를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산책을 하면서 감상하실 수 있게끔 공간적 여유도 넉넉하게 띄워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좀 날씨가 도와주면 더 좋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시화 전시회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어제부터 시작한 전시입니다만 10월 30일까지 네.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요. 다음 달 말까지요. 예. 예. 그 사이에는 언제든 가족 단위든 아니면 산책하러 오셔서 이제 부담 없이 둘러보시면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되는 겁니까? 네. 이 작품들은 우리 생명문학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대로 생명사상이라든가 인간과 자연 또는 원주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작품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참가 대상은 문인협회 회원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작가들로 제안을 뒀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공모전의 형식을 통해서 같이 참가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시민 축제로 거듭나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태풍 지나가고 이번 주말 휴일엔 좀 날씨가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가족들과 함께 또 치악산 둘레길 오랜만에 걸으면서 시와 이렇게 좀 감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지친 요즘 문학과 자연을 통해서 정말 힐링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좀 사회적 거리도 물론 지켜야 되겠죠. 네네, 아무리 야외지만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좀 많은 분들 함께 좀 방문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힐링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또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주문인협회 정강호 회장이었고요. 자, 오늘 9월 3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